이제 두 번째 파일이에요. 바로 2단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회 고사의 2단원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주기율표 20번까지 다 외우시고요, 교과서에 다른 표가 또 있었어요. 거기 있는 원소 기호들을 다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해줘요. 왜냐? 각자가 외우는 거거든요. 이거 이 파일 보기 전에 아니면 지금 딱 끊고라도 다 외우세요. 외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고 시험 점수에 도움이 될 겁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물질관이 변하는 과정에서 각 과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연결된 것을 고릅니다. 과학사이면서도 물질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탐구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원소는 물 있고요, 불 있고요, 흙 있고요, 공기 있어요. 이렇게 사원소를 주장한 게 사원소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가 현재의 원자설과 가장 비슷한 원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입자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일입니다. 보일. 그러면 디귿은 틀린 설명이다. 디귿은 틀린 설명. 라부아제는 입자가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실험으로서, 이 사람은 실험을 정말로 잘했어요. 라부아제는 실험을 했고요, 원소를 발견했고요,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부아지에 중요한 겁니다. 라부아지에는 입자가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네요. 1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제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11번, 그 다음에 주관식 3번부터 4번, 그리고 주관 12번 문제입니다. 다 연결됩니다. 볼게요. 11번 원소의 기호와 원소 이름. 주관식 3번부터 4번 다 순, 은, 금, 산소, 칼슘. 원소 기호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금속이 무엇인지 찾아 쓰는 겁니다. 비금속이 무엇인지 알면 금속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주기율표에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주기율표에 관련된 문제고요, 원소 기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볼게요. 원소 기호, 이거는 답만 바로 말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우십시오. He, 헬륨 맞습니다. 맞는 설명 맞습니다. He, 헬륨. He가 수소인데 수도 아니죠? 수소의 원소 기호 알아두십시오. H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트륨이고요. 궁소는 B입니다. B. 궁소가 B입니다. B2가 베릴륨이고요. 탄소는 O입니다. C는 탄소이고요. 우라늄은 여러분들 62에서 63페이지에 주기율표가 다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U입니다. 대문자입니다. 알아둘 점, 원소기호. 원소기호는요, 원소기호는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두 글자가 될 때 옆에다가 소문자 씁니다. 소문자 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주관식 문제가 있죠? 시험에도 주관식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틀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명확하게 하게 하십시오. C는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죠? 그냥 C면 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5번이 답인데 칼슘 이렇게 써야 되겠지. CA라고 쓰면 100% 소문자입니다. 이건 칼슘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문자, 소문자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CL이 있습니다. 이거 염소입니다. CL 써도 염소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탄소라고 생각하고 아이오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CL 쓰는 거 주의하시고 CL과 똑같이 AL, 알루미늄도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이 채점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에티켓이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염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루미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관식 3번 문항은요, 교과서에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 거 말고요, 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겁니다. 수은 HG입니다. 그 다음에 은 AG고요, 금 AU고요, 산소 대문자 5거가 됐고요, 칼슘은 CA입니다. 제가 전부 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을 확실하게 했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대문자 썼고요, 두 번째까지 쓰게 될 때는 소문자 썼습니다. 한 글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수은은 금속이고요, 은도 금속이 되겠고요, 금도 금속이 되겠고요, 칼슘도 금속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밑줄진 원소 중에서 비금속 원소의 기호는 모두 쓰시오. 모두라고 생각해서 두 개 찾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생각하면 산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12번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기율표는 원소들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멘델레프가 그 규칙성을 이해했고요, 모즐리가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 순으로 나열한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에선 특정한 원소들의 그룹, 족, 세로줄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기율표는 1족부터 17족과 18족에서 18족까지 되어 있고요. 족이라 하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기가 존재하고요, 2주기, 3주기, 4주기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 칸에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색칠한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다른 원소들과 쉽게 반응하는데 주로 17족 원소들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17족 원소들은요, 17족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얘네들하고 쉽게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2일가에, 즉 전자 하나를 잊어먹고 이온이 되기 좋습니다. 양이온이 되겠지요. 할로젠 원소는 마이너스 1일가에 다른 데서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원소들 18족 매우 중요한 원소입니다. 3단원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18족 원소는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헬륨, 네온, 아르곤 밑으로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알면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18족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에 있는 원소이다. 가장 왼쪽. 플러스일까 양면이 되기 쉽다. 아까 제가 적었지요. H를 제외하고 모두 다 금속이다. 그러니까 1쪽을 찾으면 되겠네요. 1쪽만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칼리 금속이므로 H를 쓰면 안 되겠고요. 얘는 비활성 기체가 되겠고, 비활성 기체고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건 비활성 기체만의 모임이 되겠죠? 바로 5번입니다. K와 Na. 각각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NA는 11번이 될 거고요. K는 19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기, 주기율표에 각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교과서에 표시된 표에 있는 원소들의 원소기호를 모두 다 알기, 금속과 비금속 구별하기 필요합니다. 금속과 비금속 구별하는 대표적인 게 62페이지 주기율표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명심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원소가 아닌 것과 그 이유를, 다음 물질 중에서 원소가 아닌 게 있대요, 이 중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수소 원소이고요, 산소 원소이고요, 나트륨 원소이니까 답은 물이에요.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원소가 아니냐를 그 이유도 중요해요. 왜 원소가 아닐까요? 물은 상태가 변한다. 아니에요. 다 상태 변해요. 상태 변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상태 변하는 건 원소가 아닌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바로 물이 분해가 되어서 산소와 수소가 생겨나요. 분해가 되어서. 이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 될 거예요.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 된 거예요. 이거 3단원 내용이지만 연결이 될 거예요. 14번 문제. 이건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열심히 많이 했어요. 어떤 그림의 중성 원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제가 표시를 다 안 했지만 플러스 3을 딱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 전자 2개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 더 그리면 돼요. 얘는 여기 어딘지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리튬이 되겠죠. 양성자가 3개 들어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온 원자 아닙니다. 알칼리 금속에 속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 원자 1개에 전자 3개 들어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이 쉽게 만들어지죠? 요거 하나 잊어먹고 양이온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건 요겁니다. 맞는 것은 리튬 원자가 되겠죠. 이처럼 20번까지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원소의 불꽃 반응. 네.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저나 유강인 선생님이나 이영수 선생님께서 모두 다 불꽃 반응을 다 보여줬어요. 네. 알코올 집어넣어서 다 금속염이 타는 거 보여줬고요. 생수통이 확 타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원소의 불꽃 놀이를 이 화약을 만드는 사람이요. 리튬을 넣어야 할 곳에 잘못해서 어떤 걸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시 팍 태워봤더니 보라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무엇이냐, 이 중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먼저 리튬은 불꽃 반응 색깔이 뭘까요? 예,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얘는 빨간색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라색이 나왔다. 보라색의 대표적인 게 바로 칼륨입니다. 답은 칼륨. 금속 불꽃놀이의 불꽃 반응의 색깔은요, 금속만 나와요. 금속. 여러분들은 금속만 배우고 있어요.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K 보라 색깔이고요. Na 노란 색깔이고요. 여기 있네요. 노란색. 그 다음에 BA 청록 색깔이에요. 청록 혹은 연두라고 되어 있고요. BA는 바리움이에요. 그리고 CU 구리는 초록이에요. 초록. 그 다음에 SR 스트론튬이고요. 리튬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같을 때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점이 교과서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한 것과 조금 다르지만 물분해 실험이에요. 물을 분해한 실험이에요. 물분해 실험. 실험 장치를 꾸미고 물분해 실험을 할 거예요. 전기를 준비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어서 물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 물 전체에 전기를 공급시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가 생겨나죠. 그 결과를 볼 겁니다. 그 소리는 먼저 물분해 실험의 결과부터 볼게요. 물분해 실험.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 기체가 발생이 되고요. 마이너스 극도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는 O2 산소예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수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2배 더 생겨요. 수소의 양이 2배 정도 더 많아요. 이제 봅시다. 마이너스 극 기체가 플러스 기체보다 2배 정도 많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맞는 설명. 마이너스 극에 산소가 보이는데 산소는 꺼져가는 물질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물에 전기를 통해야 전기로 전기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물은 원소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 분해가 됐으니까. 분해가 되면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 이렇게 된다는 결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요, 주기율표에 관한 문제예요. 원소들이 질량이 가벼운 순으로 배열은 거의 대부분의 주기율표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다 했습니다. 규칙성 찾아서 배열한 것도 다 맞습니다.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 빈칸을 남겨두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멘델레이프입니다. 빈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원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빈칸에 어떤 원소는 바로 그 전에 어떤 원소의 성질과 비슷할 거다 예측도 한 게 멘델레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데베라이너 알아두시고 렌줄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 모즐리까지 알아두세요. 여기 베르셀리우스는요, 원소 기호 쓴 사람입니다. 돌톤은 원소 기호를 동그라미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설 주장했죠. 돌톤의 원자설. 그 다음에 모즐리는요, 양성자수를 원자 번호로 써서 그 순으로 다시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고요. 라보아제는 아까 전에 했듯이 실험을 해서 원소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동영상이니까 그림을 딱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쿠킹오일이에요. 쿠킹오일. 쿠킹오일을 다른 말로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죠. 이 원소가 뭘까요? 바로 Al.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근데 이 문제는 알루미늄을 물어보는 것도 되겠지만 바로 금속의 성질이에요. 금속의 성질은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색깔, 은백색의 광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하죠. 이게 바로 금속의 성질이에요. 이것과 반대가 되는 비금속의 성질. 이렇게 잘 펴지는 게 아니라 깨지죠. 쉽게 깨지고요. 열과 전기를 대부분 안 통하는데 탄소. 비금속임에도 탄소는 열하고 전기 통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액체로 존재하고 고체로 존재할 때는 잘 깨져요. 광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19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주기율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거,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는다. 금속이 아니네요. 금속인 것 제외합시다. 금속인 것 제외. 칼륨 제외, 칼슘 제외, 리튬 제외. 상온에서 기체이다. 할로젠 원소이다. 할로젠 원소가 딱 답이 돼서 I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아이오딘은요, 상온에서 기체일 수도 있고요. 또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로도 존재해요. 이제 서술형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풀이는 제가 정확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문제에서 물을 썼는데 이 물의 질량이 200g이래요. 온도 변화를 측정했대요. 처음에는 10도였고 나중에 15도가 됐어요. 가열을 했죠. 문제. 물이 얻은 열량 얼마일까? 예, 여러분들 열량 공식 아까 전에 썼었어요. 첫 번째 파일에 있어요. 열량 공식은요, 질량 곱하기 순서를 다시 할게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될 거니까 같다 쓸 거고요. 비열 1이에요. 물의 별 1이에요. 정확히 쓸게요. 칼로리 퍼 그램 곱하기 도씨 곱하기 질량 적혀있죠? 200 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 몇 도죠? 15도예요. 죄송합니다. 5도예요. 요거 약분 되고요. 요거 곱하니까 답이 1000이네요. 1000칼로리 쓸 거예요. 네. 문제는 똑같지 않겠지만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열량 구하는 공식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한다예요. 물의 질량이 100g으로 줄어들게요. 줄어들었다.
물의 질량이 100g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가야 됐대요.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갈까요? 더 많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 똑같은 열량을 줬으니까. 지금 준 것은요, 물의 질량이 100g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가 1000칼로리로 열을 가는 거예요. 알코올 램프에서 얘한테 1000칼로리 준 거예요. 1000칼로리 줬는데 비열은 똑같고요. 질량이 100g이죠. 100g. 그리고 온도 변화가 얼마가 될까요를 물어본 거죠. 잘 봤더니. 그렇다면 온도 변화가 10도가 되거든요. 10도. 그러면 처음 온도가 10도였으니까 나중 온도가 20도로 변했을 거예요. 왜냐? 물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만약에 물의 질량이 400으로 됐다면 2.5도로 됐겠죠. 아까 5도 변했으니까. 이처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기름을 200g 가열했대요. 자, 같은 세기와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했으니까 1000칼로리는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1000칼로리 답이 나왔는데 기름의 비열은 모르죠. 물어봤으니까요. 그리고 기름의 질량은 200g이고요. 온도 변화가 20도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20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20을 늘어났어요. 20. 그러면 곱한 게 4,000이죠. 4,000. 4,000이랑 뭘 곱해야 1,000이 될까요? 답이 0.25가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돼요. 4,000이랑 4분의 1을 곱해야 1,000이 되겠죠. 4,000에, 이거 답이 4,000이죠. 4,000에 4분의 1을 곱해야 1,000이 되겠죠. 4분의 1의 값이 0.25죠. 비열이 다니는 칼로리 그램 도시가 될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문제는요, 1000이란 답을 알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일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이게 비디오니까요, 여기 색깔이 잘 보일 거예요. 봅시다. 돌턴의 원자설을 각각 다 한 번씩 써봐라 라고 제가 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돌턴의 원자설, 그림을 안 보더라도 돌턴의 원자설 4가지는 알고 계시죠.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는 뜻이에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림 딱 보고 설명을 적어도 돼요. X 돼 있죠? 두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는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원소의 원자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같은 원소의 원자는 질량 등 성질이 같고 다른 원소의 원자와는 성질이 다르다예요. 세 번째, 화학변화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는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다.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자는 생겨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화학변화에서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철과 황이 결합해서 황화철이 되는 화학변화가 생겨날 거예요. 이런 화학변화가 생겨날 때 화학변화에 생겨난 황화철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요. 즉, 네 번째는요, 화학변화에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할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선생님이 지금 빨리 글씨를 좀 힘들게 빨리 적었죠? 여러분들 교과서 잘 찾아보시면 교과서 3가지로 되어 있고요. 다른 파일이나 참고서나 찾아보시면 4가지 원소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스스로 잘 공부해 보시면 그림 가지고 쉽게 다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프린트는요 90점짜리 프린트예요. 예, 숨겨진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풀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 풀 수가 있으니까 100점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보다 지식을 알아간다는 거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회 고사 때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